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밥상의 고민을 빠르게 도와드리는 신효섭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러게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예. 아, 근데 말이죠.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뭘 사야 하나 또 어떤 걸 먹어야 하나 고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고민을 우리 셰프님께서 해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건데요. 네. 제가 다른 건 또 모르지만 이 밥상 메뉴는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늘 먹던 미역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생선으로 만든 미역국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깔끔한 광어 미역국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또 반찬으로 굉장히 좋은 닭고기 두부 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생선이 들어간 미역국은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네. 자,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를 배우고 또 메뉴 고민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광어 미역국부터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국을 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한국인이 또 국사랑 또 대단하죠. 한국이잖아요. 맞아요. 그치? 아, 오, 또 써먹어도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1년에 한 번쯤은 꼭 먹고, 그리고 사실 저는 미역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미역국을 자주 드시는데 오늘은 약간 경상도 지역 분들은요, 이 생선을 많이 넣어서 국을 많이 끓여 드시더라고요. 아. 거기에서 보고 저도 이제는 같이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네. 저는 오늘 광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광어는 우리가 이제 회로만 많이 먹었던 생선이잖아요. 맞아요. 이걸 또 국으로 좀 끓이긴 좀 아깝진 않나요? 보통은 생선으로도 그만 드시기도 많이 하고요. 생선 네. 회로도 드시고 뭐 구이로도 드시는데 소고기 말고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이 나기 때문에 아. 한번 광어 아니면 가자미도 좋습니다. 가자미. 네, 가자미로도 좋고요. 한번 오늘쯤은 한 번쯤은 회 말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강어 머리와 네. 그리고 강어 뼈에서 나오는 이 뽀얀 국물이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어 머리가 포인트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좀 육수를 좀 우려내야 돼요. 음. 육수 낼 때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사실 미역국에는 육수를 굳이 사실은 여러 가지 채소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미역 자체로도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광어 뽀얀 국물까지 들어가면은 정말 깊은 맛이 좋아집니다. 와, 뭐 사골 느낌도 나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일단 광어는 제가 뼈를 좀 잘라서 네.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생선 회를 뜨면은 이렇게 머리를 주고요. 머리는 그냥 통째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몸통 뼈를 많이 주시는데 와. 이 몸통 뼈를 좀 잘라서 넣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뼈 마디 있는 데를 놓고 칼로 한번 툭 오. 이렇게 잘라 주시면 여기도 자 만약에 내가 좀 어렵다 칼로 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네. 가위로 가위로, 하시면 됩니다. 가위로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요거를 제가 끓는 물에다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 어두육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생선에서는 뭐 생선 머리에서 굉장히 맛있는 맛이 많이 우러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생선 머리를 꼭 버리지 마시고 이게 국물 내기용으로 쓰면 더 좋습니다. 자, 일단 이게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어 머리로 밑국물을 만들면은 훨씬 진한 국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광어 뼈를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양파를 그냥 통째로 통째로.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주시는데 적어도 30분 정도는 끓여주셔야 이 광어에서 맛있는 맛이 우러나옵니다. 미리 끓여놓은 밑국물이 있죠?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
아니 이게 사골 국물이잖아요, 완전히. 사골 육수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오히려 광어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네. 광어가 비린내가 좀 적어요. 아. 그래서 뭐 등푸른 생선은 굉장히 약간 비릿한 냄새가 강하지만 광어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좀 깊은 맛도 나면서 굉장히 기름기도 좀 적은 그런 생선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좀 우려놨어요. 네. 자, 이거를 체에다 받쳐서 한번 국물을 자, 이거를 작은 걸로 여기다 그냥 한번 넣으시고 제가 네. 부을게요. 네. 자, 만약에 나는 그냥 한 마리 통째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이렇게 통째로 넣으신 다음에 살을 좀 발라 주셔도 좋으시고요. 저는 오늘 일부러 살과 그리고 이 머리를 좀 분리를 분리를 해놨어요. 해서, 예. 그래서 같이 하면 좀 뜨거우니까 일부러 뼈만 먼저 넣고 끓였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밑국물만 냈는데도 맛있는 향이 확 올라오네요. 맞아요. 자, 한번 부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 이 국물이 오늘의 맛을 좌우하는 맛있는 거의 보양식 수준이에요. 보양식 수준의 이 국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미역국은 좀 양을 아무래도 미역국 1, 2인분 좀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좀 양을 많이 좀 잡아놨는데 요게 근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단점이요? 생선으로 끓인 미역국은요, 바로 한 끼 식사로 드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면 약간 그 생선의 향이 좀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 딱 먹을 때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바로바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선 국물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미역국 한번 끓여볼 건데요. 네. 일단 미역을 좀 잘라서 사용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초보분들이요. 미역국 하나 정도는 잘만 끓여주시면은 네. 이게 사실 미역국은 어떻게 해도 맛있거든요. 그런가요? 실패 확률이 좀 적은 요리예요. 야, 이거 제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네. 요 정도의 양이면 몇 인분 정도가 나오나요? 한 4인분 정도 드실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불린 미역이 주먹을 한 2줌 정도면은 한 4인분 정도, 4인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냄비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 예열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기름 좀 넣을게요. 우리 셰프님의 요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맛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사실 저는 제가 집에서 먹을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요리하거든요. 아, 맛있다. 아. 그리고 저는 제가 요리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남이 해준 게 맛있더라고요. 남이 해준 게. 남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고. 자, 이렇게 잡고 한 손을 잡고 볶아주세요. 고소하겠네요, 참기름 때문에. 그렇죠. 고소하기도 하고요. 참기름하고 볶아주면은요, 굉장히 미역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 국물을 끓이실 때는 이렇게 꼭 한번 볶아서 사용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이게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여기에 간을 살짝 합니다. 아, 간을요? 네, 간장을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국간장을 보통 이제 한 2큰술 정도로 간을 잡으시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미역에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미역에 먼저 볶아주시면은 미역에도 간이 싹 배어서 훨씬 더 맛이 좋아집니다. 뭐 따로 소금을 넣거나 그러진 않네요. 소금은 넣으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국간장으로만 간을 해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왜냐면은 미역이 약간 염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소금은 넣으시지 않아도 맛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볶아졌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육수를 좀 넣을 건데요. 자, 육수를 야, 진짜 시원하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일단 좀 푹 끓여줄 건데요. 지금 이제 육수가 좀 뜨거운 상태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생선살을 조금 넣을 거예요. 광어살을 같이 넣고 끓여줄 건데요. 자, 그냥 생선살 이렇게 보면 그냥 회용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껍질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껍질이 붙어 있어도 익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통째로 넣는 이유는 끓이면서 어느 정도 살이 좀 부서지기 때문에 너무 작게 자르시지 마시고요. 그냥 큼직하게 넣으신 다음에 끓이면서 조금 잘라주셔도 돼요. 자, 일단 좀 끓여줄게요. 간은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늘도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요. 마늘은 팍 끓었을 때 마늘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몇 분 정도 끓이면 좋은가요?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좋을 것 10분 같아요. 정도요? 네. 자, 그럼 이 국이 잘 끓을 동안 저희 닭고기 두부조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제가 보통 한 번 하면은 이런 거 한번 좀 양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두모를 할 겁니다. 두모. 두모.
그리고 두부를 이게 한번 튀기면 좀 약간 작아져요. 그래서 조금 큼직하게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4등분 할게요. 그냥. 자, 야, 벌써 맛있겠다. 이렇게. 이게 사람의 또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셰프님의 또 매력인 것 같은데 그냥 딱 보고만 있어도 셰프님의 요리는 그냥 이 두부만 자르는 모습만 봐도 맛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살을 안 빼는 이유가 네, 요리가 더 맛있어 보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희생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두부는 손질해 놨고요. 국물을 미리 조금 끓여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국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장이에요. 간장을 먼저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맛술, 그리고 설탕, 자, 그리고 물 같이 넣고요. 벌써 맛있겠다. 네, 그리고 여기에 양파, 대파. 네. 그냥 요 상태로 네,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나요? 그냥 네. 넣어서 끓여주시면 돼요.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데리야끼 소스처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데리야끼 소스에 조금 더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끓어오르면 거기에다 가스 없이 가다랑어포를 함께 좀 넣어줄 예. 겁니다. 자, 조금 더 맛있는 국물을 내기 위해서 다시마를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청주를 같이 넣고 끓일 거예요. 자, 가다랑어포는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네. 후추 가다랑어포는 나중에 한번 끓어오르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국물이 잘 끓 동안 네, 끓고 있을 동안. 이번에 이제 닭고기를 네. 닭고기는 저희가 결대로 찢어줄 건데 아무래도 익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살짝 포를 떠서 넣어주시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부위가 지금 닭 가슴살인가요? 가슴살이고요. 만약에 나는 가슴살보다 좀 더 부드러운 걸 원하신다 하시면은 닭 안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닭고기는 조금 더 양을 늘리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닭이 더 좋다 하시면은 두부를 좀 줄이고 그리고 닭고기를 좀 더 늘리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두부에 뭐 여러 가지 입혀서 튀기기도 하는데요. 조림으로 할 때는 그냥 두부 채로 튀겨주시는 게 가장 있는 좋습니다. 그대로요? 네. 자,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겉은 약간 바삭하게 될 때까지 튀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여유를 두시고요. 어느 정도는 딱딱해질 때까지, 딱딱해질 때까지. 튀겨주시는 거예요. 야, 두부가 이렇게 튀기니까 훨씬 더 고소해지겠네요. 고소한 맛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크리스피한 맛도 좀 생겨요. 아. 그리고 또 오래 보관이 좀 가능해집니다. 보통 두부조림 같은 거 어머님들 한번 하시면 빨리 안 먹으면 두부가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한번 살짝 튀겨서 하시게 되면요 수분이 좀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보관이 오래됩니다. 아, 제가 이걸 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집에서 두부를 그냥 버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 그러게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튀겨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보니까 딱 노릇노릇하게 노릇노릇하네요. 잘 익었네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겉은 약간 딱딱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딱한 텍스처가 될 때까지 튀겨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뭐 두부조림 뭐 쉽게 하려면은 좀 약간 얇게 썰어서 네. 얇게 썰어서 이렇게 좀 낮은 후라이팬에다가 약간 지지듯이 기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처음 넣은 것들은 다 됐고 나중에 넣은 것들은 아직 조금 더 튀겨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딱 좋아요. 딱 보기에도 뭔가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요리의 어떤 매일매일 우리 주부님들이 고민하시는 걸 잘 몰라요. 그럼요. 네. 이태 씨도 어렸을 때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국 해놓고 이거 한 3일 정도 먹으면 또 이거야? 이렇게 맞아. 했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아무튼 반찬 투정하면은 그냥 네. 굶겨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예. 쌓인 게 많아요. 아, 아이들 때문에요? 네, 아이들이 잘 안 먹어요. 아, 셰프님이 요리를 잘 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맛있게 하시는데요? 제가 막 국물 이렇게 막 밑국물 내서 해줘도 네. 안 먹어요. 맛이 없대요? 아, 그냥 아빠가 해주기 별로 안 싫은가 봐요. 자, 이제 두부를 잘 튀겨놨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식혀주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대파와 그리고 양파는 조금 제거를 해줄게요.
물 하나만 주시고요. 자, 가다랑어포는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요 맛이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네. 빨리 하고 빨리 건져주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바닥에다 놓으시고 자, 이렇게 부으신 다음에 자, 이걸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맛을 빼주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야, 이건 일식 느낌 물씬 나는데. 네, 향이 또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저어서 약간 달짝지근한 소스를 준비해 놨어요.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후춧가루를 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준비해 놓은 이제 두부와 그리고 닭가슴살을 넣고 함께 끓여주면 되는데요. 그냥 이제 충분히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닭고기가 익을 정도로만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닭고기를 먼저 이렇게 안 끓인 이유가 좀 오래 끓이면 질겨지게 돼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를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부, 튀겨놓은 두부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좀 끓여주면 돼요. 그리고 닭가슴살이 익을 정도로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 뭐 아이가 없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청양고추 1개 정도 같이 넣고 끓여주시면은요. 아, 좋겠네요. 약간 향이 좋아져요. 음. 매운 약이 살짝 나면서. 자, 지금 광어 미역국도 맛있게 끓고 있어요. 자, 이제 끓었으니까요. 이제 다진 마늘 좀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 한 큰술 같이 넣고. 그러니까 다진 마늘을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간을 맞추는 이유는 뭔가요? 다진 마늘도요. 너무 빨리 넣으면은 마늘이 가지고 있는 풍미가 좀 사라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끓고 이제 어느 정도 요리가 완성됐을 때 해주면은 마늘의 향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좀 미리 준비해 네, 놓도록 준비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간은 약간 국간장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아요. 옮길게요. 진하다, 진해. 와. 진합니다. 예. 사실 미역국 평범한 요리죠. 근데 미역국이 정말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데 오늘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특 씨가 이 미역국이 또 생각나실 것 같아요. 드시면. 저 그리고 미역국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이 미역국 국물이 진한 이유가 그 광어에서 나온 그 육수가 그렇죠. 광어에서 나오는 뼈에서 뼈, 그리고 그렇죠. 머리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나오는. 그 맛이 굉장히 굉장히 좀 새롭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감칠맛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와. 또 생선 그 고기와는 또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자, 미역국은 고기라는 공식을 버리니 스페셜한 국물 요리가 탄생이 됐는데요. 진한 맛이 일품인 광어 미역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닭고기 두부조림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거의 다 완성이 됐죠? 네, 지금 이제 충분히 닭고기가 다 익은 것 같고요.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뭐가 닭고기고 뭐가 두부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또 두부를 또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일단 두부를 좀 담고요. 네. 저희는 오늘 그 닭고기를 지금 넣었잖아요. 네. 닭고기를 꺼내서 닭고기는 좀 결대로 좀 찢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닭가슴살을 위에다 살짝 이렇게 얹어주시고 아, 이런 집에서 거였구나. 이제는 보관을 하실 때는요. 여기에 이제는 차갑게 그냥 냉장실에 보관해 주셔도 좋으시고요. 드시기 전에 뭐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는 뭐 깨도 좋으신데 여기다가 파를 조금 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파나 쪽파가 있으시면은 실파나 쪽파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밥 반찬으로도 좋고 아버님들 가볍게 한잔 하실 때도 네. 오히려 깔끔하니 좋습니다. 자, 영양 만점 반찬인데요. 촉촉한 닭고기 두부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 만점 광어 미역국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밑국물을 만들 때 광어 머리를 넣어 함께 끓이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국물 맛이 훨씬 진해진다는 사실.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 광어 미역국으로 기분 좋은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광어 미역국과 닭고기 두부조림을 다시 살펴볼까요? 광어 미역국은 먼저 냄비에 물, 광어 머리와 뼈, 양파를 넣고 30분 이상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건더기를 걸러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불린 미역은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미역을 넣어 달달 볶아줍니다. 여기에 국간장을 넣어 골고루 볶은 뒤 밑국물, 광어살을 넣어 10분 이상 끓여주세요. 광어살이 익으면 다진 마늘, 남은 국간장을 넣어 살짝만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광어 미역국 완성! 닭고기 두부조림은 우선 닭가슴살은 어슷하게 편 썰어줍니다. 두부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170도로 예열된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냄비에 간장, 맛술, 설탕, 물, 양파, 대파, 다시마, 청주를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건더기를 걸러내주세요. 여기에 가다랑어포를 넣고 우려낸 뒤 후춧가루를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줍니다. 조림장에 닭가슴살, 튀긴 두부를 넣어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졸인 닭가슴살은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줍니다. 그릇에 두부와 닭가슴살을 담고 조림장을 끼얹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송송 썬 실파를 뿌려주면 닭고기 두부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광어 미역국과 닭고기 두부조림으로 영양 가득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오늘 그 첫 시간이었었죠. 우리 신유섭 셰프님과 함께한 첫 시간이었는데 광어 미역국, 미역국의 또 새로운 변신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광어 미역국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네.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이 고향 음식입니다. 와, 몸이 녹습니다. 맞아요. 몸이 녹고, 와, 전 오늘 생일이네요. 정말로 생일인 것 같고, 이 광어가 들어가서 뭐 생선이기 때문에 비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요. 맛은 더 담백하고 고소하고 깊고, 야, 그 좋은 제가 표현들은 다 갖다 붙이고 싶을 정도로 맛있네요. 네. 생각보다 뭐 비린내가 걱정이신 분들은 드셔보시면 그렇게 비릿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하고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스타일의 미역국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제는 생선을 넣은 미역국 많이 끓여 드실 것 같아요. 진짜로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닭고기 두부조림을 집에서 냉장고에 놓고 보관하시고 반찬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밑에 양념이 깊게 든 두부와 네. 닭고기를 이렇게 집어서 와,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아까 가다랑어포를 네. 살짝 이렇게 딱 꺼냈잖아요. 입안에 들어갔을 때 가다랑어포의 향이 나면서 일반 우리가 그냥 먹었던 두부조림이 아니라 약간 일식의 느낌이 좀 물씬 또 풍기는 것 같아서 새로운 또 두부조림의 맛이 나네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간장만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고요. 아.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그때그때 드셔도 좋고 그 국물을 가지고 뭐 우동 같은 거 끓여서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셰프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셰프님의 요리 네. 오늘 그 첫 시간이었었거든요. 내일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내일도 기대해 주시면 제가 또 맛있는 음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태규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구수하게 입맛을 당기는 시래기 콩조림과 쫄깃쫄깃한 꼬막 비빔밥 절대 놓치지 마세요.